최근에 반등이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체감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후속적으로 보면 실무 간 회담들을 좀 고려할 때 LG그룹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협업 성과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30만 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에 좀.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LG전자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참 될 듯 오르는 듯 제자리인 듯 참 장기 투자하기 네. 어려운 참 기업이에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뭐 수급이나 주가 동향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6월 2일 고점이 이제 46만 7,500원이다 보니까 예. 고점 대비 현재 주가 20만 원대 고려해 보면 그때 젠스랑 방한했을 때죠. 그렇죠. 그죠?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체감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7월 말 수익률 대비해서 8월 현재 수익률 좀 대비해 보니까 29.9% 정도가 이제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46만 7,500원에서 저점이 14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20만 원대, 24만 원대까지 좀 상승했던 기조를 좀 고려해 보면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폭은 좀 컸었었고요. 일단 뭐 젠슨항 CEO 방한 성과가 너무 이제 성급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 같이 구체적인 뭐 AI 팩토리라는 MOU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이게 뭐 단순한 회동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지 못했는데 후속적으로 보면 실무 간 회담들을 좀 고려할 때 LG그룹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협업 성과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무진들이 추가로 방문을 했고 최근에 이제 구강무 회장이 좀 방문하면서 네. MOU 성과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MOU라고 좀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법적 구속력을 좀 내포할 수 있는 수준의 상당한 사업의 어떤 진척 사항들이 이번에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첫 단계는 뭐 사업 협력이겠지만 하반기에 구체화된 어떤 계약 네. 요건들의 공동 사업 추진 부분들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LG전자를 보면서 네. 지금 뭐 세탁기가 잘 팔린다, 건조기가 잘 팔린다, 가습기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뭐 제일 그 관전 포인트 핵심 사업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네. 확인됐던 내용들은 뭐 생활 가전 부분들의 성과 좀 좋았고 네. 이 부분이 영업이익도 이제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게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관세환급을 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제거하고 보면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선방하는 수준 정도 이 기준 좀 가져갔는데 하반기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은 생활 가전이야 뭐 스포츠 이벤트 일정 효과 좀 반영됐다고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칠러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냉각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하게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SDC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냉각 솔루션 턴키 공급 방식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공식 인증 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주로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네. 이번 이 MOU 성과에도 이제 포함이 좀 됐었고 종목적으로 이제 뭐 3분기니까 한 9월 정도에 2조 한 5천억 정도에 대한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이제 매출 인식 좀 반영시킨다라고 보면 저는 뭐 상당한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 사업 성과, 모빌리티 같은 세 가지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확장 기조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 주목할 건 당연히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 MOU 성과에서는 뭐 내년 1분기 목표로 해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출시한다.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엔비디아하고 LG전자가 주로 엔비디아랑 협업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단순하게 이제 LG전자가 뭐 홈로봇 클로이드 만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이제 로봇을 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제슨토로가 좀 탑재가 되고 전반적인 제어 관측 부분은 아이작 플랫폼을 합니다. 근데 아이작 플랫폼은 이미 5월달에 메디슨 왕 수석이사가 LG전자를 방문했을 때 나왔던 이제 계약 성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측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몸체와 모듈,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LG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점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구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상 보면 이제 CES 때 초기 출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5월달에 나왔던 것들은 CES 때 공동 개발 로봇을 좀 공개한다라는 목표가 좀 있었거든요. 연초잖아요, CES.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초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1분기를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저는 CES가 좀 더 유력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홈로봇 클로이드의 양산 구체화 일정들은 아직 뚜렷하게 또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양재 사옥에서 30대 정도가 이제 실증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300대를 좀 늘린다. 이 전략은 뭐냐면
지금 이 클로이드 로봇을 통해서 딱히 공장에 이주 공정을 보조 공정 정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데이터를 보니까 로봇 훈련 시간이 10만 시간을 좀 충족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의 OS를 좀 고도화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적인 두뇌를 좀 만들겠다는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메타가 지금 피규어 AI 같은 그런 기업들, 스케일 AI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 로봇 OS 자산을 좀 획득해가지고 지금 로봇 기술의 고도화를 좀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좀 유사한 형태에서 핵심 자산을 활용해서 로봇의 OS를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큰 폭의 사업 성과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는 하반기니까 9월 달부터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업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내용들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좀 주목할 팩터는 또 뭐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냉각 시스템 부분들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칠러에 대한 수준은 뭐 냉공정기 정도 이 부분은 이미 좀 성과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AI 데이터 센터에 좀 접목시킨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서버렉을 LG 전자가 좀 만든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뭐 GPU를 보관하는 거치대가 아니라 이 부분은 턴키의 냉각 솔루션이 같이 이제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칠러 중심의 이 공조 사업 부분들이 뭐 CDU, 콜드 플레이트 같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액침 냉각 같은 최신 기술이 같이 이제 종합된 냉각 솔루션이 이번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좀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뭐 사업에 다각한 부분들 초도에 2조 5천억 정도에 대한 유입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집중도를 좀 늘리면 네. 저는 이게 매출 포지션의 최소한 20%에서 25%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의 성장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조 원대 좀 목표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파이가 지금 생활가전에 대한 전체 매출 파이를 좀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장 사업에 대한 숫자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축 부분들은 국내에서 LG전자가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좀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네.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막 꼭 사놔야 될 주식인가? 네. 여기에 대해 항상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밸류를 측정해서 주가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사실은 뭐 밸류 따지게 보면 실적이 제일 좋은 건 결국 귀결되는 건 삼성닉스예요, 그죠? 네. 워낙 뭐 실적이 탁월하니까 5배, 6배 이런데 PER 기준으로 LG전자는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보면 뭐 그냥 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한 네. 8배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LG전자를 어느 정도 밸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LG전자의 추정치를 뭐 46만 7천 원이라는 이 고점까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걸 딱 잡아서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도 좀 상당합니다. 다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6월 달엔 과도한 수급적인 이점을 좀 반영시키면서 좀 갔는데 지금의 상승을 과연 이제 평가를 좀 절하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구체화가 좀 됐다는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성과적인 측면들은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 성과가 단순한 MOU의 어떤 의미를 좀 넘어서 저는 9월부터는 핵심적인 어떤 사업 재편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는 액추에이터 기반에 대한 내용들 이걸 이제 대규모 양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비전 센싱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로봇과 센서 역할들, 그다음에 구동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LG의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일점들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이제 TF 구성을 좀 곧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 지사를 좀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작 법인을 좀 통해서 할 것인지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지분 투자 가능성까지 좀 거론될 수 있는 어떤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도 이런 기대 포인트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좀 반영시키면서 전환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30만 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에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